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왜 오는지 아세요? 이거 왜 오냐면 이런 말도 모르나? 제가 이제 항상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양민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제가 안녕하세요. 이학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보다가 나 몰랐거든요. 나 자신에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순간 내가 그렇게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웃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2022년도 대비 이양민 토목칙, 오늘은 토목 설계입니다. 필수 이론 수업이고요.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응용역학은 따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따로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비슷하잖아요. 물론 이제 교재 개편력이 있지만, 근데 토목 설계는 바탕에 되는 우리 기준이, 설계 기준이 아시겠지만 개편이 됐어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고 겸사겸사 간단하게 제가 길지 않게 짧게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수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목설계 수업은 2022년 대비 제가 가장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컴팩트한 강의, 그러니까 밀도 있는 진행과 컴팩트한 강의를 갖다 진행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목표가 이제 눈높이를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전공자도 있지만 전공자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뽐내기처럼 이렇게 하면 화려한 것도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나 따로 여러분 따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목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컴팩트하고 밀도 있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들은 사실 상반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눈높이 맞추려면 말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수업도 많이 길어지고.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장이 쳐내고요. 왜냐면 모두가 단기 합격을 원하고 들어오는데 수업은 단기 합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사실 강사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 이거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괜히 이거 얘기해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 안 했는데 시험에 나왔네. 아니면 다른 강사는 말했다고 하는데 나는 말하지 않았네. 이런 것들은 어떤 컴플렉스가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수업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교재도 계속 비대해지는 거예요. 책을 뭐가 나오면 계속 집어넣어. 그러니까 책이 계속 뚱뚱해지는 거지. 물론 저도 적지 않은 볼륨을 갖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줄였어요, 이렇게 책을. 그래서 불필요한 거 쳐내고 좀 더 다듬어서 좀 더 컴팩트하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업도 제가 칠판 지운다든가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다 줄이고 나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압축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실제 그 강의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습게 볼 강의가 아니에요. 보통 맨 처음에는 요즘 이제 트렌드 읽고 따라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강좌 수를 계속 늘리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과거 강좌 수에 비해서 기하급 수를 계속 줄이고 있고 실제 그 내용은 차이가 없고요. 이미 지난 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더욱더 만족도는 높지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딱 총 9회 9주차입니다. 그러면 9주나 기다려? 이건 편의상 나라는 거야. 내가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일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상담 일도 많고 잡다한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계속 어떤 분들은 하루에 몰빵해서 제가 24시간이니까 24강좌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나도 좀 삽시다.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총 9회 여러분은 편의상 듣고요. 그 다음에 43강입니다. 길다가 보면 길고 짧다가 보면 짧은 강인데 제가 굉장한 어떤 압축을 통해서 43강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군더더기 없고 꼭 필요한 것들 딱딱 찍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다 걸러버리면 비전공자분들, 그 다음에 초급자분들 다 무슨 얘기인지 하도 모르고 지나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강좌로 43강좌, 그 다음에 그 일정표에 포함하면 수업에 보면 일정표에 빼곡하게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제가 전부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토목설계 과목 구성은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전공자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자주 들을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이게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이게 몇 퍼센트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대략 한 60%. 프리세트 콘크리트가 대략 20%. 그 다음에 강구조, 교량, 시공, 잡다한 거, 토질 다 합쳐서 한 20%입니다. 실제 철근 콘크리트가 전부 다 혼자 다 해먹고요. 얘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얘네 둘은 얘 파생된 강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 챕터가 총 13장까지 있거든요. 무려 11장까지가 얘가 답니다. 얘를 통해서 얘는 12장, 얘는 13장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맞게끔 잘 분류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왜 토목설계냐면요. 이게 예전에 이 통합형으로 특히 고등학교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으로 보통 이제 과목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목설계 안에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름이 토목설계고요. 실제 제가 알기로 아마 아직도 이 과목 이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생소할 거예요. 왜 토목설계지? 다 믹스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토목설계 문제 유형은요, 계산 문제와 설명 문제로 나뉘고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좋아해요? 설명 문제 좋아해요? 아니, 자꾸 무용담 좀 얘기하지 마. 자꾸 시험 끝나고 나서 야, 이 토목직 시험 봤더니 계산 문제 겁나 많더라. 봤더니 막 30개더라. 합치면 40문제나.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38문제더라, 37문제더라, 30문제더라, 시간이 모자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단언커 말씀을 드리건데, 설명 문제 많이 나오면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많다는 건 출제자도 미치지 않은 이상 시간 배분을 위해서 말이 계산이지 되게 간단한 거 그냥 물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에 맞춰서 계산 같은 설명 문제, 설명 문제 같은 계산 문제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특히 그런 것 때문에 뭐 컴플렉스 갖거나 무게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산 문제는요, 이건 사실 뭐 정확하게 법적으로 몇 대 몇 이건 없거든요. 딱 정확하게 10대 10을 기준으로 많이 나올 때는요, 계산이 막 18개까지 나온 적이 있고 20개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럼 얘가 한 2개 정도 되겠죠? 반대로 한 얘가 6개, 얘가 14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강사로서 체감상 사람들은 뭐를 더 선호하냐면 설명 문제가 더 많은 문제를 선호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 같은 경우는 구조세목이라고 해서요, 마치 행정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법을 외우는 거예요. 다만 약간 숫자 들어간 법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비법 노트라고 해서 마지막에 다 정리해 놨거든요. 한 70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35장? 갖고 다니시면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 문제 그렇다. 공통과목 유사성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전공자나 또 초급자분들, 전공자 할지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공 과목과보다는 이제 공통 과목과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공 과목은 이제 우리 응용역학과,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토목설계 2과목이 있죠. 그럼 공통 과목은 뭐가 있어요? 국어 기준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이게 3과목이 있죠. 어떻게 비슷할까요? 정답 나갑니다. 응용역학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영어. 계속 써볼게요. 토목설계는 뭘 것 같아요? 토목설계는 한국사입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토목설계 한국사 이게 잘 안 맞는 분이 있어요. 놀랍죠? 왜냐면 한국사가 보통 대다수는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너 전략 과목 뭐니 물어보면은 5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건 모르겠어. 5과목에서 뭔가 제일 자기가 이렇게 뽐내고 싶은 거 이제 과목이 있잖아. 그러면 한 절반은 다 한국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사는 비교적 노력에 비례해서 점수나 아니면 실력이 체감돼. 내가 좀 하고 있구나. 그런데 도통 한국사도 잘 안 맞는 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목 특성상 한국사랑 어떤 과목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 어떻게 천편일률적인 어떤 시선을 갖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잘 안 맞는 분이 있긴 하나 보편적으로 그냥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공부 정도와 점수가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정비례죠. 가장 이상적이죠.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딱딱 하는 대로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라던가 보이긴 보이죠. 뭐 밑에 있는 곡선은 뭐냐면 처음에 초기에 빠르게 점수나 실력이 수직 상승하다가 어떤 점을 기점으로, 이 기점은 사람마다 다르죠. 초반에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뭐 반대 경우도 있겠죠. 초반에 점수가 오르긴 오르지만 더디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을 얻고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아니면 뭐 전체적인 경우, 이런 경우. 중요한 건 토목설계와 한국사는 그러하더라. 괜찮다. 비교적 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게끔 끌어와요. 웃긴 건 점수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점수는 별개다.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야. 물론 이제 한국사는 기본 점수가 나오는데 토목설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험 봤는데, 왜냐면 이건 과목의 특성이야. 내는 사람이 작정하고 내는 건 맞출 수가 없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거든요. 가볼까? 미래 갔다 옵시다. 야, 이게 신형이 있네, 얘는 또. 그러니까
나도 미친 듯이 공부를 수업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수님이 작성하고 딴 걸 내면 내는 사람이 딴 거 내면 이건 못 맞춰요, 여러분들. 가끔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 문제가 나왔더라. 저 사람은 쪽집게 아닙니까? 야, 운이 좋은 거고 제일 더 듣지 말아야 되는 수업이야. 어떤 과목이 됐든. 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떤 강사가 말을 해서 맞췄다. 뭐 공통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합격하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자주 나오는 걸 집중해서 그걸 빨리빨리 쏴줘야지, 여러분들. 뭐 이거 몇 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 근데 어디 한 10년 만에 나온 걸 맞췄다. 물론 마지막에 모의고사 테스트에서는 이제 랜덤식을 하나씩 껴주거든요. 그때 맞추면 또 별개의 문제지. 근데 초반 이론 수업에 그걸 수업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 애기도 아니잖아, 우리가. 우리 성인이잖아. 어쨌든 요거 다시 못 맞춰. 제 말은 뭐냐면 점수와는 별개로 공부할 때는 편안함을 느끼는 과목이란 얘기야. 특수한 경우만 빼면, 성향이 너무 안 맞는 경우 빼면. 근데 응용력학 영어는 뭐냐? 안 보여. 도대체 미래가 안 보여. 얘가 공부를 하면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고 이게 실력이 느는 건지 많은 건지, 심지어 시험 직전에 가잖아? 시험 직전에 가도 내가 만약에 악담하면 안 되는데 몇 개를 공부했어. 내가 공부를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 그런데 웃긴 것도 별개로 점수는 곧잘 나온다? 특히 어떤 분이 곧잘 나온지 아세요? 빨리 맞춰봐.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질문의 폭이 넓지만 우리 또 객관식 좋아하는데 그건 주관식이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어떤 사람이 영어나 응용력학 점수 잘 나올까? 정답! 꾸준한 사람. 꾸준한 사람.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점수 잘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공부를 계속 해줘야 돼. 물론 여타 다른 과목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느 과목보다 그러한 것들이 점수로 직결됩니다.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점수가 뛰어오른다? 삑! 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하고 수업하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공부에 절대 기적은 없어. 시험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뭐 할 수는 있겠지. 자기 생애 모든 운을 다 쓴다면. 하지만 모두가 로또에 맞진 않잖아. 제 말은 그런 기적은 없어.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업 듣고 외우라면 외우고 꾸준히 공부한다라고 하면 비록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응용력 영어가 어떤지 알아? 안 보여.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가고 어느 순간 이렇게 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게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면 왜 이게 공부할 때 힘드냐? 이런 생각이 들죠. 목표는 똑같잖아. 얘는 올라가고 얘는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어떨 때는 편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는 체감이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건 힘들어. 그렇죠? 왜 그럴까? 얘가 왜 그럴까? 여러분이 이만한 사람이 아니라 요만해. 앞이 안 보여. 그 다음을 내다볼 수가 없고 저 뒤에 벽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괜찮죠? 주변에서 누가 또 거기다가 살살 내 엉덩이를 긁어준다? 뭐라고? 야, 응용력학은 원래 어려워. 토목직 시험 이거 어렵다고 하더라. 뭐 봐봐. 꽈락률 많이 나오잖아. 미달 많이 나오잖아. 내가 또 얘기하지만 어디 가서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하는데 미달이나 꽈락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수치 계산이 있으니까 다소 높은 거는 통계적으로 그건 분명하게 특별한 차이가 없어. 그럼 어디서 문제냐? 채용 인원상의 문제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또 뭐 인원이 줄고 있다 뭐 한다. 그래도 제일 많아. 응시 인원이 선발 인원을 못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불일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절대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자꾸 듣고 싶은 건 듣는다니까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들어,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나 하면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왜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들.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수업도 같이 하기로 했으면 다른 생각할 겨를 없어요, 여러분들. 믿고 서로가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수업하면 여러분이 복습할 거라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신뢰해요.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도 뭔가 동감하거나 같이 우리가 호흡을 맞출 거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만을 신뢰하고 계속 따라와야 되는 걸 봐주세요. 해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과목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거기에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 가볼게요. 교재는 단권입니다. 보통은 이론 팔고 기출 팔고 따로 팔잖아요. 물론 저도 기출편을 따로 팔 계획은 있지만 그건 회차별 구성이라 그런 거지 저는 모든 문제가 예상 이런 거 없어요.
기출문제가 이미 1600문제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하러 그거를 예상이나 뭐 나오지 않은 말 이상 막 집어넣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출별 문제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 토목사기 기준으로 1000문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왜 넘게 들어가 있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비법 180이라고 해서 전체 항목을 180개로 나누거든요. 틈틈이 또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꼽아놨어요. 물론 난 싫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수업 때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취하세요. 필요하면 가지시고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공기업, 임용, 그다음에 심지어 학생들 많이 듣더라고, 대학생들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명, 두 명을 갖고 이거 과외식으로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80개 항목 나누고 선택적으로 취하게 하니까 요 중간에 일부 약간의 예상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도 한 100문제 되려나?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권 한 권에 이론편, 기출편, 비법 노트. 예를 들어서 1권, 2권, 3권이고요. 3권을 파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한 권입니다. 이론편은 수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업할 예정인 필수 이론 수업입니다. 왜 이름이 필수겠어요? 진짜 필수입니다. 셋 중에 하나 무조건 필수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바탕을 모른다, 딥다, 비법 노트만 갖고 외워도 여러분이 자꾸 반쪽짜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비법 노트 보고 난 외웠는데 왜 이걸 못 맞췄을까? 이런 느낌이지. 3 더하기 2를 외워버린 거야. 3 더하기 2의 원리를 알아야지 3 더하기 3은 6이라는 거 아는데 시험 문제는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론 수업 듣고 비법 노트를 외우세요. 기출편 풀어가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기출 180, 비법 180으로 분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180 분류를 통해서 기출문제 1000문제 이상을 180개로 다 나눠버렸어요. 심지어 같이 비법 노트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얘 수업 듣고 얘 같이 비교하면서, 왜냐면 여기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문제 풀면 돼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수업은 기출풀이 수업이 있습니다. 기출풀이 수업을 그럼 왜 하느냐? 기출 사람마다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해도 할 때 뭔가 도움, 서포트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저랑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푸는 테크닉이 또 장난 아니겠죠? 문제 보면은 저는 답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귀가 간질간질하게 말할 수 있는 수업이 바로 내공 기출풀이. 마지막 최종이죠. 끌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합격 모의사고요. 얘는 프린트로 수업합니다. 정리해보면 필수 이론 수업은 이론편만 가지고 수업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기출편 수업, 내공 기출풀이 수업은 기출편과 비법 노트를 같이 갖고 수업을 할 거고요. 합격 모의고사는 프린트로 시험 봅니다. 왜냐면 즉석에서 바로바로 문제 만들고요. 오래된 문제 아닙니다. 따끈따끈하게 문제 구성해서 준비하는 수업이고요. 비법 노트와 같이 통해서 내용 정리하면서 수업 진행합니다. 교재 3권의 특징, 이론편은 최신 규정입니다. 설계기준 KDS 2021과 표준시방서 KCS 2021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편은 해설 통합형으로 문제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설, 정답이고요. 과거 교재와 구교재와 비교한다라고 하면 제가 해설도 수정해 놓은 게 많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요. 모든 기출문제를 개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보통 살짝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뻔했어요. 왜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로 콘크리트 극한 변연율이 0.003에서 0.0033에서 몇 점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형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종자분들은 좀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배울 거니까 600 플러스 FI분의 600이니까 660 플러스 FI분의 660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살짝 그냥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좀 책임을 느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많은 분이 듣고 이 수업을 통해서 또 다른 시험을 하는데 사실 나는 편해요. 살짝 그냥 그것만 바꿨으면 됩니다. 기출문제도 그렇지. 그냥 살짝 그 답만 바꾸거나 얘는 뭐 개정했는데 개정돼서 뭐 지금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지만 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를 싹 다 개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문제, 보기 싹 다 바꿔버렸어요. 심지어 원래 기존 기출문제 구교재에 최다 기출문제라고 해서 700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1000문제가 늘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너무 옛날 문제 300문제는 박수를 내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아, 사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싹 다 개정 바꿔버려서 그래서 무려 1000문제 이상을 1000문제가 넘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문제와 보기를 수정해서 이 한 권에 집어넣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제 교재에 포함된 기출문제가 최다 기출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복원했거든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별 유형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다른 어떤 설명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구교재에서 뭐가 빠졌냐? 빠진 것도 있습니다. 저 예상편 그냥 쳐버렸어요. 아니 보통은 그거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쳐버렸죠. 왜? 제가 통계적으로 봤더니 보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보시는 분도 적을 뿐더러 이게 워낙 많고 다양한 어려운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 스스로도 이미 저도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어떤 그 경험을 봤을 때 꼭 필요한 거. 왜냐면 이제 문제 트렌드가 있잖아. 트렌드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트렌드를 봤을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싹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렸냐? 아니지. 야, 중요한 거 남겨야지. 뽑아 기출편에 예상 문제로 분할시켰습니다. 이렇게. 비법 노트 요약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구 문제 번호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설 통합형을 바꿔서 없고요. 비법입니다. 말 그대로. 180강문 나눠서 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다듬어져 있으니까 기출편과 같이 보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험장에 가보세요. 다 이것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 다음에 마지막 토목설계 과목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정의가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럼 왜 못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정의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진짜 이게 정답이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정의를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참 미묘한 차이가 있다? 어떤 특정 용어는 어떤 단계 이상, 그러니까 이해 단계 이상의 완벽한 암기는 아니다. 약간의 젤리 같은 암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처음 공부하실 때 그 경계를 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용어와 정의는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것도 농담 아니다, 여러분들. 10번 정도 읽었다가 외워지진 않지. 암기는 아니야. 약간 젤리 상태, 이해를 넘는 상태, 그 상태를 필요로 해. 그래야지만 최소한의 소양이 필요 있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계속 책이 쓰여져 있는데 네가 앞에 그 단어를 모르니 뒤에 있는 얘기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만 진도만 빼면 이건 너 따로 나 따로예요, 여러분들. 그 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복잡한 계산 문제. 이건 시험이 그렇다는 거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 계산에도 제가 엄청 밟지 않습니까? 숫자랑 그 다음에 뭐 이런 보기 이런 거 읽는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계산 때문에 시간 부족해서 시험 못 본다. 적어도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진짜 그런 문제 솔직히 말하잖아. 너 딴 거 풀면 돼요.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야. 신유형 아까도 말했죠. 시험 문제에서 많게는 2-3개, 적게는 1개, 뭐 1개 이럴 때도 있거든요. 쫄지 마. 이거 맞추려고 하는 게 제일 바보야. 내가 항상 말하죠. 너 통속에 지금 100점 맞는 게 목표죠. 나는 목표인데 여러분 100점 목표는 거의 없죠. 90점? 90점 되게 높은 점수잖아, 여러분들. 야, 얘 버리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말하지.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걸 푸는 게 아니라 아는 걸 푸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잘 그걸 컨트롤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혼자 그게 잘 안 돼. 그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 아니, 어떤 친구는 혼자 독학하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시험 잘 봤대요. 너 어떤 사람이 그 위치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다. 근데 해보면 사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 욕을 먹다가 할 말 좀 해야겠어. 나 할 말. 야, 어릴 때보다 탄탄하게 공부해본 친구가 있어요. 맞잖아. 어떤 친구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초만치 않음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이 둘의 어떤 부류가 동일선상에 섰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자꾸 뭐 하냐면 편한 것만 따라가는 거야. 응?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뭐냐면 수업 때,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눈높이 맞춘다고 했잖아요. 얘기하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시킵니다. 자꾸 남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지 말고 너가 원하는 점수 있으면 거기만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신유형 그렇고. 암기가 휘발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 안 외워져. 왜냐면 딱 보면은 마치 9구단? 9구단 잘 안 외워지는 거 혹시 우리 이해하세요? 9구단 할 때 뭐 3단 잘 안 외우잖아. 그래서 리듬 타서 외우죠. 뭐 3, 1, 1, 3, 3, 2, 6, 3, 3, 5, 3, 4, 12. 그 다음에 뭐 공통 과목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국사다라고 하면 보통 앞자리 따가지고 막 재밌게 외우잖아요. 물론 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포 노트나 이런 것들 준비한 거예요. 갖고 다니면 자꾸 외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결론. 그래도 쫄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 토목설계는 반복적인 기출 문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가 잘 못 가르칠 수 있어. 그래, 좋아.
내가 나쁜 놈이야.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해. 그래도 이건 내 잘못이야, 여러분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출편이나 비법 노트 풀어가면서 다시 필요시 강의를 발췌해서 빨리빨리 들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포기하지 마. 토목석이 포기하지 않으면 단언컨대 내가 볼 때 60점은 맞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반복적으로 수업 듣고 복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하나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과거 구 기출 그러니까 구 교재로는 해결이 안 되죠. 왜? 바뀌었어. 지금 아까 제가 법령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학교제 여러분 뭐 생각하는 거 대학교도 많이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그렇다? 봐봐. 나는 뽐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남들보다 나는 혁신적으로 개혁하겠다. 아무도 안 하는 걸 내가 제일 처음 하겠다. 이게 미련한 짓이죠.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은 남이 해놓은 거 시험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나는 그게 출제자, 그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을 읽는 거지. 독심술로 해서 저 사람이, 저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걸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작년에 2021년도에 들고 막 뒤 흔들어 놓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 아마 체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안 나온 건 아니야. 어떤 또 바보는 개정된 거는 뭐 안 나올 거라고 이상한 환상에 빠져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 나오죠. 작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냐? 그거 빼고 피해서 나온 거지. 안 나온 게 아니야. 그거 빼고 정확하게 걔만 딱딱 빼고 피해서 냈고요. 단연간의 경험해 보면 문제에서 그게 정확하게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출제자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아씨, 또 이것도 애들 또 들끓겠구나. 이것도 난리 나겠네. 또 이거 왜 이렇게 냈냐. 또 교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문제를 낸 거지.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올해 몰라요, 여러분들. 왜 몰라요? 아무것도 없잖아. 기사는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늦게 나오고 기사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특정 뭐 객관식 문제라는 뭐 예전엔 도움이 되는데 이제 최근 신유형은 아직까지 도움이 안 되죠. 물론 나온다고 해도 제가 모든 거 다 사실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에서 여러분 다 반영해. 그것도 걱정하지 마. 그냥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작년에 기출 됐었어야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 기출이 안 된 게 그 해 당사자한테는 사실 좋은 일이고요. 우리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야. 물론 저 최선 다합니다. 모든 기출문제 다 바꿔놨다고 했죠. 노력했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수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또 순간순간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현재 날짜가 2021년도 9월이거든요. 10월 생각 다르고 11월 생각 다르고 모든 생각은 순간순간 제 사이트나 수업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 이제 여기 다시 바로 수업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 올라가니까 짧게 인사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입니다. 스스로. 응? 당연한 얘기 같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남한테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착각은 들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신을 아끼기 위해서 공부하고 믿을 것도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고 뭐 저를 선택해서 같이 한다라고 하면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요것으로 짧게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